저출생 문제가 제기된 지 오래됐지만 이제는 우려 수준에 그칠 정도가 아닙니다. 외신까지 우리나라의 출산율 문제를 관심 있게 지켜볼 정도인데 저출생이 어느 정도로 심각한지 또 왜 갈수록 악화되는지 경제부 김혜나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김 기자,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이 0.81명이더라고요. 그러면 여성 한 명이 평생 동안 아이 한 명도 안 낳을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까? 네, 여성 한 명이 낳을 걸로 예상되는 자녀 수가 한 명에 못 미친다는 얘기입니다. 네. 저출생의 심각성은 출생아 수만 봐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알아보기 쉽게 유명인의 출생 연도를 기준으로 출생아 수를 비교해봤습니다. 네. 1세대 걸그룹이었던 이효리가 태어났던 1979년에는 출생아 수가 86만 명을 넘겼습니다. 10년 정도 뒤인 소녀시대 유나가 태어났을 때는 64만 명, 요즘 인기인 아이브 장원영이 태어난 2004년에는 47만 명 선에 그쳤습니다. 올해는 20만 명대를 기록할 전망입니다. 근데 유독 우리나라만 이렇게 출산율이 낮은 겁니까?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는 어떻습니까? 네, 앞서 합계 출산율이 0명대라고 말씀했는데 OECD 회원국 가운데 0명대는 우리나라뿐입니다. 외신에서는 한국 여성들이 출산 파업을 하고 있다. 이번 세기 말에는 인구 절반이 줄 것이라고 진단할 정도였습니다. 네. 실제 이미 지난해부터는 우리나라 인구가 정부 수립 이후 처음 감소세에 진입했습니다. 인구가 줄어든다는 게 이제는 현실로 다가온 이야기군요. 그럼 자연스럽게 학교도 많이 사라지겠어요? 네, 출산율이 줄어들면서 학령 인구도 크게 줄었습니다. 시골 학교들은 이미 3,000곳 넘게 문을 닫았고 서울에서도 처음 학생 수가 부족해서 일반고가 폐교를 결정한 사례가 나왔습니다. 네. 학교뿐 아니라 웨딩홀이나 산부인과 등도 타격을 입긴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사실 아이를 많이 낳고 싶어도 경제적으로 또 환경적으로 여건이 안 되는 경우가 지금의 현실 아닙니까? 네, 외신들도 비싼 집값과 높은 생활비를 저출생의 원인으로 꼽고 있습니다. 실제로 보시는 것처럼 출산율이 가파르게 떨어진 지난 5년간 서울 아파트값은 2배 정도 뛰었습니다. 네. 나 혼자 살기도 벅찬데 결혼은 물론이고 출산은 더욱 엄두도 안 난다는 반응이 많습니다. 출산 이전에 결혼도 하지 않겠다는 비혼 선언도 크게 늘었습니다. 실제로 흔히 결혼 정년기로 꼽는 만 34살 남성 기준으로 100명 중 70명은 결혼을 안 한 상태고 여성도 절반 넘게 미혼입니다. 태어나는 아이가 줄어들면은 또 자연스럽게 고령화 문제도 심각해질 테죠. 현재 실태가 어떻습니까? 네, 현재 800만 명대인 65세 이상 인구는 2070년에는 1,700만 명으로 늘어납니다. 네. 지금은 일하는 사람 100명이 노인 21명 정도를 부양하는데 2070년에는 노인 100명을 먹여 살려야 하는 겁니다. 예. 일하는 사람이 줄어들어서 경제 성장도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이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정부가 이런저런 대책도 내놓고 또 예산도 많이 투입하고 있는데 도대체 왜 효과가 없는 겁니까? 네, 전문가들은 주거 비용이나 교육비, 양육 부담을 줄이지 않는 한 저출생에서 벗어나지 못할 거라고 분석합니다. 예. 기존엔 지원금을 주는 것과 같이 일회성 지원에 많이 그치고 있는데요. 이런 접근으론 요즘 세대들이 연애와 결혼, 출산을 포기하는 현상을 막을 수 없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출생은 우리 사회가 지니고 있는 다양한 문제점들과 다 엮여 있어서 이제 하나씩 실타래를 장기적으로 풀어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김 기자 잘 들었습니다.